저희 영상 구독하시는 분 댓글 중에 정선이 그린 경복궁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이제 정궁, 법궁으로 지어졌다, 이건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그림 경복궁도에 보면 경복궁은 어디에 있지? 라고 누구나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경복궁도라는 그림에 경복궁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복궁이 없다면 임금이 어디에서 도대체 살았다는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 궁궐에 얽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는 조선 초의 정치적 라이벌 경쟁자였던 두 인물, 바로 태종 이방원과 정도전의 어떤 경쟁 관계, 그런 것들도 좀 숨어 있는데요. 먼저 경복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복궁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조선이 세워진 것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는데, 이성계가 즉위한 궁궐은 경복궁은 아닙니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궁궐이었던 수창궁에서 즉위를 했고, 경복궁은 1395년에 한양으로 도성을 옮기게 되면서 그때 궁궐로서 지어진 것이죠. 근데 이 경복궁이 지어지는 데는 물론 이성계의 명으로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이 그 인물인데,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고, 그다음 경복궁에 수많은 전각들 있잖아요. 뭐 근정전, 뭐 사정전, 뭐 강령전, 이런 이름들, 그다음 각 문의 이름까지 모두 다 정도전이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성계가 일임해서 그런 것이긴 하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성계가 그 정도로 자신의 법궁이 될 궁궐의 모든 것을 정도전에게 맡겼다, 그 정도로 둘 사이가 친밀했고 신임을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경복궁 하면 이성계보다도 오히려 정도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창덕궁은 언제 지어진 걸까요? 창덕궁은 1405년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지은 거죠. 그러면 이방원은 멀쩡한 법궁인 경복궁을 두고 왜 창덕궁을 지은 걸까?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 끝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당시 한번 관계를 살펴볼게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후계자, 세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성계는 왕자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왕자들이 모두 한 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두 명에서 나눠 태어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서로 뭐 경쟁과 알력이 있었겠죠. 사실은 이성계의 건국 과정에서 가장 많은 힘을 보탠 건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세자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을 세자로 딱 세우게 되는 거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거 뒤통수 한번 크게 맞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막내 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줄 수 있었던 건 조선의 건국에 큰 힘을 보탰던 정도전을 비롯한 건국 공신들의 지원 내지는 동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도전하고 이방원이 사실은 사이가 조금 벌어지게 되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도전한테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도전을 외에 가장 강력한 후보자였던 이방원을 지치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어린 왕자가 세자가 되도록 지원을 했을까? 바로 정도전하고 이방원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인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정치는 국왕이 아니라 재상들, 관료들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국왕은 존재하긴 하지만 한 명의 임금 다음에 어떤 아들이 왕위를 이었을 때 반드시 좋은 군주가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왕은 있더라도 정치는 관료들, 재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방원 같은 사람은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봐도 그렇지만 국왕이 절대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정도전은 이방원의 이런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즈음에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원 입장에선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 자리를 그대로 막내 동생에게 넘겨줘야 될 것인가? 심지어 막내 동생은 자기의 친동생도 아니죠.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경복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피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원이 그런 동생을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바로 자신이 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둘째 형을 세자로 내세우게 되고,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성계가 정말 어떤 정치적인 능력, 좀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정도전과 아들이 부딪히기 전에 그 상황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신하인 정도전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힘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 좀 절망에 빠졌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세자로 세워진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를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죠. 바로 그 임금이 조선 2대 임금인 정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자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쯤에 눈치 없는 왕자들 꼭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누가 세자가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넷째 아들이 또 거기에 끼어드는 거죠. 그럼 내가 세자를 해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원이 저 형 또 눈치 없이 나선다 하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도 이제 다 싹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두 차례의 난을 거치면서 이방원이 세자가 됐다가 정종에게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방원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정종도 경복궁이 좀 싫었던지 다시 개경으로 잠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개경에서 즉위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405년 궁을 하나 새로 짓고 그 궁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그 궁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런 일을 계획하게 되는데, 1405년에 지은 이 궁의 이름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태종은 경복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창덕궁이 지어진 다음에 아직 모든 정각이 다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창덕궁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은 경복궁, 창덕궁 두 개의 궁궐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그냥 버려져 있던 것일까? 그건 아니고 나라의 주요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경복궁에서 일을 치르긴 했죠. 하지만 태종은 어지간하면 재위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창덕궁에서 보내게 되고 1418년에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서 양위를 하게 되잖아요. 조선 4대 임금 세종. 세종이 즉위를 한 다음에도 세종을 창덕궁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창덕궁 옆에 후일에 우리가 창경궁이 되는 그 옆 궁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종은 정말 경복궁을 좋아하지 않았구나, 계속 창덕궁 옆에 있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세종은 의외로 또 경복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창덕궁에 머물다가 이제 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경복궁으로 옮겨가서 자기의 치세 후반기에 그 수많은 업적들을 이뤄내게 되죠. 그럼 경복궁과 창덕궁 어떤 궁궐인지 살짝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경복궁은 원래 설계 자체가 법칙에 딱 맞는 반듯반듯한 궁궐로 이렇게 지어졌고, 이름 하나하나에 담은 뜻도 정도전이 옛날에 중국의 좋은 고전에서 따와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궁궐 배치도만 봐도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복궁은 남쪽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정각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한 그런 궁궐인데 비해서 창덕궁은 뒤쪽에 있는 숲도 살리고 좀 자연스러운 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쫙 이어지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거기에 사는 국왕 입장에서는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이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뒤에 숲도 있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으니까 배치가.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태종이 그래서 꼭 창덕궁에 살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궁을 설계하고 그 이상에 따라서 조선을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정도전이 창덕궁을 봤으면 뭐라 그랬을까? 임금의 권위가 이런 데선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경복궁도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왜 경복궁 그림에 경복궁이 없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진 건 정선이 살았던 시대 18세기인데 이때는 경복궁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까지 싹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임금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현재의 덕수궁이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정릉행궁. 그곳에 머물면서 통치를 하다가 이 중에 가장 먼저 재건이 된 것은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광해군 초반인 1610년에 재건이 되어서 그때부터 조선 후기, 조선 말까지 경복궁을 대신한 법궁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복궁보다도 사실은 창덕궁이 조선 왕이 거주한 기간이 훨씬 길었던 그런 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경복궁은 언제 재건이 되는가? 고종 때인 1867년에 재건이 되고요. 이때 대원군이 조선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재건에 큰 힘을 썼죠.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무리한 공사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도 굉장히 컸던 그런 공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재건된 창덕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진 동골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동골이라는 건 뭐냐면 경복궁의 동쪽에 지어진 궁궐이다 해서 창덕궁, 창경궁을 함께 부르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별도의 이렇게 구획 나누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동궐을 크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가로 5m가 넘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려졌냐면 순조 통치기인 1830년을 전후해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는 순조가 임금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좀 새로운 조선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꿈을 담은 그런 그림이어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동골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창덕궁의 전각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자신의 어떤 통치의 근간을 삼았던 규장각 이런 건물도 보이고, 그 규장각을 굉장히 흠모했던 효명세자가 규장각 옆에 조그맣게 의두합 이런 건물도 지어요. 그런 것이 또 나란히 있어서 당시 조선 후기의 국왕과 세자들의 정치 이념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정선의 그림에는 제목은 경복궁도이긴 하지만 경복궁의 빈터만 남아있고, 그림에 보이는 경복궁의 흔적이라고는 경회로의 돌기둥 정도?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상태는 사실 조선 말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1867년에 고종대의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대원군이 정말 백성들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경복궁이 사실은 다시 한번 좀 훼손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탈취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제는 야금야금 경복궁의 정각들을 훼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1915년 가을에 조선물산공진회라는 걸 개최를 해요. 우리 일본이 너희 조선을 이렇게 잘 통치해서 너희가 발전하고 싶다, 이런 거를 막 과시하려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 조선 국왕의 거처였던 경복궁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거기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915년에는 이미 경복궁의 많은 정각들이 훼손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지금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1915년에 안중식이라는 화가가 그린 백악춘효도라는 그림을 보면 재건된 경복궁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1915년에는 이미 우리는 경복궁의 근정전 모습 같은 걸 이 그림처럼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안중식은 우리 조선 전통화단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화가인데, 대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안중식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경복궁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조선 왕실만의 궁이 아니라 우리 수도의 상징이자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법궁이었잖아요. 그걸 훼손한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화가는 그 궁이 살아있었던 그 시절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백악춘효예요. 백악산은 바로 북악산이라고도 하는 경복궁 뒤에 우뚝한 주산이잖아요. 그곳의 춘효, 봄 새벽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그림은 두 점이 남아있는데 같은 제목으로, 하나는 여름에 그리고 하나는 가을에 그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봄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뜻인지 우리 짐작이 딱 되시죠? 화가는 백악의 봄이 다시 오기를, 다시 말하면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나라 땅에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915년에는 이미 확인할 수 없었던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을 이 그림에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경복궁도 훼손이 된 것처럼 사실 더 심한 고초를 겪은 건 저는 창경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경궁은 그 동궐 중에 하나, 창덕궁 옆에 있던 그 궁궐인데, 일제가 1909년에 창경궁에 심지어 식물원, 동물원 막 이런 거를 만들면서 창경원이라고, 이름도 너무 치욕스럽죠. 그렇게 격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선의 궁궐이
유원지처럼 격화되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복궁도 훼손이 되고 창경궁은 창경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 복원이 되었는가?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은 해방 훨씬 이후에 현대에 이르러서 차근차근 복원이 되어서 우리가 조선 왕실의 궁궐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였던 태종 이방원과 정도전 두 사람의 좀 이상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그런 두 궁궐, 경복궁과 창덕궁 이야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궁궐 가운데 어떤 궁궐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궁궐 감상해 보시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이런 궁궐에 담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볼까요? 조선의 궁궐 가운데 조선이 총 27명의 임금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임금의 즉위식을 가진 궁궐은 어디일까요? 경복궁? 창덕궁? 한번 어떤 궁궐인지 검색해 보지 마시고 딱 한번 찍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